나이 들어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과 함께 있어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문 앞에 도달한 부자 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삶은 손을 쥔 채로 왔다가 떠날 때는 손을 편 채로 간다고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오지만 사실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었지만 인생이 끝나갈 무렵의 허망함을 느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나이 50세를 넘어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8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도 8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8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8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후반전에는 혈압과 혈당, 당뇨와 유산을 낮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줄을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 털어버리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50만원짜리 옷의 가치는 가격표가 증명하고 1억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며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과 권력과 지위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합니까?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외로움을 견디는 걸 연습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남성은 혼자 남는 것이, 여성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자신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서 해결하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굳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지만 고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독은 낭만적인 한편 일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술에 취해 추억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와 내 인생의 주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과 성미가 나쁘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틀어져서 결국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의 힘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무리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시는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아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몇 배 더 큰 따스함일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서 하루하루 배움이 있고 철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싶으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철학저택이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불현듯 어디서 오는가? 인간이 느끼는 불행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온다. 설령 당신이 죄를 지었어도 결코 후회하지 말라. 후회는 한 가지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만약 후회할 만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노라 다짐하고 끝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사람의 뱃속에는 빈 공간이 있고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마음에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없으면 모든 번뇌와 욕구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된다. 사람들이 큰 숲속이나 산속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간은 잔잔한 행복을 길게 만끽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고통에 젖어 있거나 환희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 우리 사회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유도 사실은 작지만 잔잔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반증이다. 사랑이 실종되었으므로 사랑을 부르짖듯이 말이다. 사소한 행복은 큰 노력 없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용기 있게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행하다. 행복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리 거창하게 정해놓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상대를 개조하려고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자연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희망한다.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저축을 하고 또 돈을 빌려 투자를 한다. 어떤 미래의 시기를 위해 지금의 순간을 희생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몰두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 흐르는 물, 벽난로 속 타오르는 불꽃과 창문을 넘어 귓가를 스치는 바람과
비가 온 다음이면 보이는 뒷산, 그리고 푸르른 하늘, 아침에 찾아오는 상쾌한 기분같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행복이 우리에게 은은한 기쁨을 준다. 후회는 바로 이 순간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다.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채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현실 그 자체를 충실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곧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17세기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후회는 덕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후회하는 자는 이중으로 비참하거나 무능하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사악한 욕망에, 그 다음에는 슬픔에 전복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습게도 자신을 노예로 만들면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태만하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돌이 굴러가듯 기계적인 성격의 우둔함에 따라 굴러간다.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는 모든 자는 노예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길을 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머물러 있어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사물에 접해 있는 그대로에 순순히 따르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과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위생이다. 위생이란 남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생을 보존하고 몸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에게 어린아이는 일체의 속박을 벗어던진 자유의 상징이고 생명력에 충만한 정신이다. 현대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가정을 제외하고는 학교와 직장일 것이다. 이 공간들은 나의 삶을 살찌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나를 속박한다. 니체의 아포리즘에 나온 것과 같이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그는 노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장자의 말을 빌리자면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원 높은 활동이란 온전히 나를 위한 사색의 시간을 말한다. 정신활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보다 더 활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구속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또 다른 자아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런 정신활동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역으로 자유롭기를 바란다.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단순한 육체적 자유가 아니다.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현대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노예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예로 들어보자. 중년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쏟은 에너지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흘러갈 발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백하다. 낡은 가치 대신에 구멍을 메울 새로운 가치를 찾으면 된다.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넘어 개인의 정신적 지평을 확대하는 가치여야 한다. 명상 요가와 같은 정신수양이 개인의 정신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이든 이전에 나보다 더욱 보양된 나를 만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힌두교에는 학생기, 가장기, 삼림기, 유행기라는 인생의 시기가 있다. 학생기에는 힌두교 경전이 스승인 구루에게 대다경전을 공부한다. 그것이 끝나면 사회인이 되며 곧 가장기로 들어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홀로 자립해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이후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자란 시기, 즉 40세 전후의 삼림기로 들어간다. 조용히 삼림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행기가 있다. 이 시기에는 마치 떠다니는 구름 흐르는 물과 같이 살면서 모든 속박을 끊어야만 한다.
물론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 중년 이후부터는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사색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연연하기보단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고 만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내가 가장 바람직한 뇌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뇌야말로 좋은 뇌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인 사회학자 칼 필레먼은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유산 프로젝트에서 총 1,5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알코올 중독이나 사업 실패 등을 예상했지만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은 의외의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였다. 대부분의 노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속박되어 실질적인 고민 대상이 없음에도 걱정에 빠졌던 시간들을 후회했다. 지금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혹시 여전히 속박된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왜 불행한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표현하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과 현재의 삶의 괴리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톨스토이의 소설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해서 하느님은 대천사 미카엘에게 인간에게서 3가지를 알아오라고 한다. 그중 2번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이다. 미카엘은 사람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과 누구나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혼동한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유는 정말로 그 집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그 집에 사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당신이 막상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해보면 이전에 당신이 추상적으로 상상하고 바래왔던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신의 꿈을 끼워 맞춰서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없다. 진정한 자기가 실종된 삶에서 벗어나 나의 방식대로 떳떳하게 살아갈 것. 장자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로운 삶으로의 가르침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아왔던지 상관없다. 오늘을 살아라.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스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걱정으로부터 떨어져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 하루가 남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